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즐거운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요, 고용이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수입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도 많아지게 될 거고요. 또 투자는 감소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될 거고요. 또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게 될 거예요. 또 그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생활터전도 파괴될 거고요. 또 연구소 같은 곳 혹은 공장 같은 곳도 많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그 지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특히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바로 필수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군수 물자를 많이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필수재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되는 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고 생산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늘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산식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자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또 경제가 나빠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Y는 감소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입니다. 개인의 지출인 소비를 보면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관련된 물품만 정부에서 줬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를 딱히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게 정부 지출로 대체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소비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앞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 소비는 감소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를 하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럼 소비를 하는 인구 자체가 감소했다라는 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소비량이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쟁이 진행되면 인구가 감소될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C는 감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건 우리가 개인이 투자하는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을 텐데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제 기업이 R&D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하는 그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개인이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고 혹은 저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그 금융기관이 자금에 대한 공급자가 되고요. 기업이 자금에 대한 수요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저축을 하든 채권을 사든 하는 돈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우리는 이제 투자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거시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투자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 혹은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연구개발 혹은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관련된 투자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투자가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기업들에게 있어서 공장들이 많이 파괴될 거잖아요. 이 공장들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는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I가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증가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 지출은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한 정부 지출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사회 간접 자본이잖아요. 항만을 다시 만들고 공항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무너진 다리도 다시 만들고 도로도 복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아무래도 사회에 쏟아붓는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X인데요. 이건 순수출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수출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전쟁 관련된 물자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지역이 폐허가 될 거잖아요. 그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필수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아무래도 또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원조가 많아질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C는 이제 인구의 감소로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개인의 측면에서 소비하는 게 늘어날 수 나지만 어쨌든 한 국가 내에서 소비는 감소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이 투자 같은 경우에도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 증가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지출은 무조건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여전히 많을 건데 그 수입하는 품목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정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다리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뭐 항만, 공항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정부가 아마 많이 손을 대게 될 겁니다. 뭐 정부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혹은 공장을 다시 지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일단 증가하게 되고요. 투자가 증가하게 될 텐데 이때 제일 많이 발전하는 산업이 아무래도 토목 혹은 건축과 같은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요. 공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도로도 다시 깔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과 토목 같은 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에는 대부분이 고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장을 새로 짓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고요. 뭐 도로를 다시 만들고 혹은 뭐 공항을 다시 만들고
항만을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100% 기계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전체에서의 소비가 감소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게 고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버리면 다시 이 소비가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게 시차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고용이 증가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국가가 갖추고 있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다리를 하나 만드는데 혹은 고속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투자돼야 되는 시간이란 게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국가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반영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란 게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끝이 나야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테고, 그리고 피해가 점점 적어지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더불어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